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2024년 8월 19일 중공 당수 시진핑이 중국을 방문한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수린과 만났습니다. 이후 베트남 공식 통신사에서 관련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시진핑의 머리카락 일부가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모양이 명백히 정상적인 이발 상태는 아닙니다. 이발사가 시진핑의 머리를 이런 모양으로 자를 용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 시진핑의 공개 사진과 비교해보면 그의 오른쪽 후두부 발모선은 정상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이 부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학 배경을 가진 시사평론가 단증위원은 원경쾌평 프로그램에서 시진핑의 후두부에 수술 자국이 있으며 이 자국이 길지 않고 대략 귀의 절반 정도인 약 5cm 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자국은 최소 침습 수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단증위원은 이 부위에서 시행된 최소 침습 수술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신경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천자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수술은 주로 두개골 내 혈종을 제거하거나 뇌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경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 병변 부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약 5cm의 작은 절개를 통해 혈종을 흡입하거나 병변 조직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예를 들어 2021년 3월 24일 산둥대학 치루병원 신경외과에서 시진핑과 비슷한 나이인 72세 남성이 우측 뇌출혈을 겪었고 신경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우측 뇌혈종 천자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술로 약 60ml의 혈액을 제거해 두개골 내 압력을 크게 낮췄고 환자는 수술 후 회복이 매우 좋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중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중공은 이를 의료 분야의 진전으로 홍보했습니다. 이 부위의 작은 절개창은 다른 최소 침습 신경외과 수술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내시경 기술을 결합해 뇌나 경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중풍이나 뇌동맥류 또는 복잡한 두개골 종양의 제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종양이 너무 크면 두개골을 열어야 하지만 작은 종양은 최소 침습 수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진핑의 이상한 L자 곡선 헤어라인에는 뚜렷한 흉터가 보이는데 이는 그의 뇌에 실제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당진위원은 중공의 3중 전해 이후 시진핑이 중풍을 겪었다는 소문이 자주 들렸는데 이러한 소문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탈모와 흉터를 고려해볼 때 시진핑이 이 수술을 최근에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더 지났다면 머리카락이 자라서 흉터가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웨빙과의 회담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어 쉽게 변경할 수 없었고 회담을 연기했다면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 매체들이 시진핑의 클로즈업 사진을 몇 시간 후에야 공개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관영 언론사에서 공개한 시진핑의 오른쪽 후두부 사진은 중공의 당 매체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세심한 네티즌들은 시진핑이 최근 등장했을 때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이는 수술 후 발이 여전히 부어 새 구두가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시진핑이 걷는 모습이 약간 비틀거리는 듯 보였으며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시사평론가 연공이는 시진핑이 최근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두고 중공이 항상 거짓말을 했지만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시진핑의 얼굴 근육이 중풍의 증거를 드러낼까봐 클로즈업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찍힌 사진이 중공의 거짓말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제인권협회 이사이자 독일에 거주하는 중국 문제 전문가 우 웬시는 중공이 거짓말 전문가임을 지적하며 중공은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베트남 공산당이 베트남 중앙 TV를 동반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공이 곤경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전달한 지침은 베트남에까지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원시는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 첫날 뇌졸중으로 쓰러져 혈관이 터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즉시 발견되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쓰러진 채로 방치되었다면 시진핑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원시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최고 지도자든 두 번째 지도자든 그들의 건강 상태가 공개되며 이는 국가 기밀이 아니다. 만약 독일 총리가 갑자기 병에 걸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전 국민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신문에 보도되며 심지어 그가 암에 걸리더라도 언론이 이를 다룰 것이다. 물론 민주국가 역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공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국가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기밀로 다뤄지며 이는 전형적인 독재 체제의 특징입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무엇이든 알지 못하게 하는 반면 국민들이 하는 일은 모두 알아내려고 합니다. 최근 시진핑이 중풍을 겪었거나 교체되었다는 소문이 점점 더 커졌으며 그는 3주 동안 모습을 감췄습니다. 한 네티즌은 시진핑의 중풍 소문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실제로 그는 3주간 모습을 감추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공개된 사진으로 인해 이 소문이 더욱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이후 이례적으로 모습을 감추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지도자가 사라지거나 모습을 감추는 것이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여겨지지만 시진핑에게는 이러한 행동이 거의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시진핑은 이미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올라서기 전인 2012년 9월에도 약 2주간 갑작스럽게 실종된 적이 있었고 국제 외교 예의도 무시한 채 여러 국제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예고 없이 취소한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에도 시진핑은 CCTV의 뉴스 방송에서 19일 동안 모습을 감추었다가 결국 중앙군사위원회 당 건설회의에 등장하여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적인 지도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며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2년 7월과 9월에도 시진핑은 각각 10일 이상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원래 시진핑은 세 번째 임기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반부패 운동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고 정부 기관도 재정비하여 이미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굳이 권력을 강화하려는 숨바꼭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베이다의 거회의 기간 동안 갑자기 모습을 감추자 다양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병에 걸렸거나 중풍을 겪고 있다거나 심지어는 8월 초 베이다의 거회의 기간 동안 정변을 당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현재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중공 지도부 내부에서 격렬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정치학과의 庄자연 부교수는 이러한 소문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시진핑의 독재적이고 고도로 집중된 통치 방식으로 인해 중국 정치 상황의 투명성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진타와 같은 이전 지도자들도 한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지만 당시 중공의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는 큰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경우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고 그의 의사결정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모습을 감추면 과장된 소문과 추측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중공 정치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전자연 부교수는 덩샤오핑 시절에는 권력이 지금처럼 집중되지 않았다. 어떤 지도자가 잠시 사라져도 외부에서 큰 추측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권력이 시진핑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주요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장기간 실종은 주목을 받아 종종 정치적 관대자들이 불안하고 성급해지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흔적이 드러나며 내부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공포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오쩌둥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의 정적을 타파하고 위세를 올릴 시기를 준비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덩샤오핑, 료샤오치 등을 물리치기 전에 이런 방식을 자주 썼습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이러한 전략을 배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반시진핑 세력이 움직이면 그들의 결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진핑은 충성심을 점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주 동안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시진핑을 통제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자마자 인민일보는 8월 8일 장유샤가 쓴 장문의 기사를 즉시 게재했습니다. 9일에는 국방과 군사개혁을 계속 심화한다는 제목의 글이 실렸는데 여기에는 시진핑과 시 주석이 20차례나 언급돼 민감한 시기에 루머를 불식시키고 충성을 표명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남아대학교 국제관계 및 비즈니스학과의 쐐구어샹 교수는 장유샤가 시진핑을 지지하는 공개 기사를 발표한 것은 소문을 불식시키고 중공 내부의 단결과 안정을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은 중공 내부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식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21일간 사라진 이유가 대만 침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쐐구어샹 교수는 중공의 불투명한 통치 방식 때문에 국민들이 다양한 소문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 정부가 이를 반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시진핑의 집권 하에서는 이러한 소문이 계속해서 떠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